시어머니가 가난하셔서 다행이야. 고등학교 동창회. 카페 2층 창가에 앉아 아래층을 내려다보는데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친구들과 함께 1층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난하셔서 다행이야. 며느리의 목소리. 돈 많으면 간섭 심할 텐데 가난하시니까 조용하시잖아.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유언장을 고치러. 이 이야기는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강민희, 올해 59세입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작스러웠죠. 그때 남편이 남긴 건 IT 벤처기업 지분 60%. 회사 가치로 따지면 제 몫이 180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쓰지 않았어요. 회사 임원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라고요. 하지만 저는 회사를 계속 키웠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회사 가치는 300억이 됐고 제 지분 가치는 100억입니다. 통장에는 현금 20억이 더 있어요. 총 120억.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25평 아파트에 삽니다. 15년째 같은 곳이에요. 옷은 시장에서 사고 10년 된 소형차를 몰고 외식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은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본 모습을 보이죠. 특히 제 아들이 데려올 여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 재현이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사냐고. 저는 이게 편하다고 답했습니다. 돈은 있을 때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거라고. 그리고 남편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돈만 보는 사람인지. 2년 전 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2년 전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이지은. 26살 대기업 신입사원.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첫 만남에서 며느리는 매우 정중했습니다. 잘 부탁드린다며 90도로 인사하더군요. 혼자 사시는 게 힘드실 거라며 자주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 준비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신혼집은 전세로 구하겠다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저는 결혼 축하금으로 1,000만 원을 줬습니다. 며느리는 감사하다며 받았지만 순간 그 표정에서 뭔가가 스쳤어요. 겨우 1,000만 원? 실망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시험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결혼 후 한 달 며느리가 처음으로 저희 집에 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던 며느리.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자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25평 아파트, 낡은 가구, 오래된 TV. 며느리 눈이 이리저리 훑고 지나갔습니다. 여기 사신 지 오래됐냐고 물었어요. 15년 됐다고 하자와 15년이나 하며 놀라더군요. 리모델링은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돈 들어가니까 안 했다고 했어요. 살만하다고.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차를 내오며 물었어요. 혹시 일을 하시냐고. 회사 이사로 있다고 하자 며느리 눈이 반짝였습니다. 급여는 얼마나 받냐고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물어보는 걸까? 한 200 정도 받는다고 했어요. 200만 원이냐고 재차 확인하더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월급 500만 원의 배당금만 연 5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며느리 표정이 또 미묘하게 변했어요. 실망한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시험의 첫 단계.
며느리는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3개월 후 명절이 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며느리가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어머니, 명절 선물이에요. 하며 봉투를 내밀었어요. 받아보니 묵직했습니다. 고맙다고 하며 봉투를 열어봤어요. 10만 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받으세요. 저희도 신혼이라 여유가 없어서요. 아들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지은이가 보너스 받은 거 털어서 드리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들을 힐끗 보며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표정에서 뭔가가 보였어요. 10만 원이나 드리는데 아까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며느리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도왔어요. 하지만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식사를 하던 중 며느리가 화장실에 갔어요. 그때 테이블 위에 며느리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카톡 메시지가 떴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지만 화면이 보였어요. 명절 잘 보내? 시댁은 어때? 라는 친구의 질문에 며느리가 쓴 답장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냥 그래. 시어머니가 가난하셔서 다행이야. 돈 많으면 간섭 심할 것 같은데 가난하시니까 조용하심. 집도 25평 낡은 거에 사시고 옷도 싸구려 입으시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핸드폰을 못 봤냐며 찾더군요. 여기 있다고 건네줬습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좀 더 지켜보자. 진짜 본 모습을 확실히 보자. 며느리가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며느리를 불렀어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명절 용돈이라고. 며느리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본전 찾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하며 사양하는 척했지만 손은 이미 봉투를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받아 열어본 며느리. 5만 원.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받아. 요즘 물가가 비싸서 나도 여유가 없구나.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10만 원 드렸는데 5만 원만 받네. 손해봤다는 생각이 얼굴에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아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며느리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문이 닫히고 저는 창문으로 내려다봤어요. 며느리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봉투를 꺼내 다시 확인하더군요. 아들한테 뭔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가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한숨을 쉬는 게 보였습니다. 차에 타는 두 사람. 저는 커튼을 내렸습니다. 2주 후 회사 임원들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명품관을 지나가는데 며느리가 보였어요. 친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명품 가방 매장에 들어갔어요. 예쁜 가방을 들어보더니 가격을 물었습니다. 280만 원. 며느리는 망설임 없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280만 원? 시어머니한테는 10만 원 용돈도 아까워하면서 본인은 280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사고 카페로 갔어요. 저도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같은 카페, 다른 자리에 앉았어요. 며느리와 친구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친구가 시어머니 간섭이 심하시냐는 질문에 며느리가 웃으면서 대답하더군요. 아니, 간섭 안 심해. 가난하셔서 25평 낡은 아파트에 사시는데 옷도 시장표.
명절 용돈도 5만 원 주시더라고. 친구가 웃으며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하니까 며느리가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돈 많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돈 많으면 간섭도 심하고 우리 생활에 참견할 텐데 지금은 가난하시니까 조용히 계시잖아. 며느리는 새로 산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밖으로 나와 심호흡을 했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한 달 후 제 5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어요. 저녁에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며느리가 준비했다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어머니. 고맙다고 했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간단한 요리들이었어요. 이걸 다 준비했냐고 물었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어요. 아들이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생일 선물이야. 열어보니 스카프였어요. 아들이 지은이가 골랐어. 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하니 며느리는 별 말씀을요. 어머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요. 라고 말하며 웃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스카프가 마트 제품이라는 걸. 19,000원짜리. 식사 후 며느리가 화장실에 갔어요. 테이블 위에 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시어머니 생일 선물 뭐 샀어? 스카프. 마트 거. 어차피 패션 감각 제로시라 모르실 거야. 명절에 5만 원밖에 안 주시는데 내가 왜 돈 써? 이런 글이 오고가 있었습니다. 제 생일날. 며느리는 저를 19,000원짜리 마트 스카프로 처리했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예쁘게 잘 쓸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목에 두른 19,000원짜리 스카프. 벗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기억하자. 이 모든 걸. 일주일 후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30명 정도 모였어요. 다들 반가워하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며느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떠냐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워했어요. 식사 후 2차로 카페에 갔습니다. 2층 룸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카페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친구들과 1층에 앉아 있었어요. 2층 창가 자리에 앉으니 아래층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지 못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가난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25평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데 옷도 촌스럽게 입고 다닌다고. 자기는 시어머니한테 최소한만 한다고. 명절 때 가서 밥 먹고 생일 때 마트 선물 사드리고. 명절에 10만 원 드리면 5만 원 돌려받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좀 야박한 거 아니냐고 물으니 며느리가 답하더군요.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시어머니한테 왜 잘해줘야 해? 남편이 의사도 아니고 그냥 회사원인데 시어머니는 더 가난해. 대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얘기도 나왔습니다. 나중에 나이 드시면 요양원 보내드려야지. 우리 돈으로 모실 수는 없다고. 가장 싼 데 알아봐야지.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명절 때마다 10만 원씩 드리는 것도 아깝다고. 5만 원밖에 못 돌려받는데 손해라고. 제 친구들이 화난 얼굴로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막았어요. 아직 아니야. 라고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말했습니다. 있잖아, 지난번에 어머니 생일 선물로 마트 스카프 샀거든. 19,000원짜리. 근데 완전 좋아하시더라. 구별을 못 하시는 거야.
가난하신 분들은 그런 것 같아. 뭐든 감사하게 받으시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층 난간에 섰어요. 아래층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제 목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부 다.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친구들도 난간에 섰어요.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지은아. 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유하다고 말했습니다.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아주 테크노베이션 이사 강민희.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국내 10대 IT 기업이라는 걸 며느리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내 지분이 60%라고 말했어요. 회사 가치는 300억. 내 몫은 100억. 현금도 20억 더 있다고. 며느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요양원 보내기 전에 내가 먼저 너희를 내 인생에서 지우겠다고.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2년 동안 나를 가난뱅이 취급하고 10만 원도 아까워하고 1만 9천 원짜리로 생일 선물 때우고 요양원 보낼 계획 세우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며느리는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돌아봤어요. 가자.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김 변호사가 맞아줬어요. 유언장을 작성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저를 대했는지, 뒤에서 뭐라고 했는지. 김 변호사는 말을 잃었어요. 제 재산 120억 중 아들한테는 5억만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여성창업재단에 전액 기부하겠다고.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냐고. 네. 라고 답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사인하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문자가 수십 개 와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요. 전화도 수십 통 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며느리가 집 앞에 와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계속 눌렀어요. 어머니, 어머니. 문 밖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어요. 제발.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그날 밤에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10만 원이 아까웠던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너무 계산적이었어요. 어머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읽지 않고 지웠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지은이한테 다 들었다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어요. 네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몰랐다고, 진짜 몰랐다고.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이가 어머니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웃으면서 대하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서는 하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봤어요. 지은이랑 헤어지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어 말을 했습니다. 준호야, 내 유언장 고쳤어. 내 몫은 5억이야. 나머지는 재단에 기부할 거야. 아들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그건
너한테 5억이면 충분해. 나머지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쓰일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괜찮아.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아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인사했어요. 평소와 다른 옷을 입고 갔습니다. 샤넬 정장, 에르메스 가방. 임원들이 놀랐어요. 이사님, 오늘 뭔가 특별하신데요? 그냥 기분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임원이 다가왔어요. 이사님, 오늘 정말 멋지십니다. 앞으로 이렇게 입고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15년 동안 검소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제대로 살겠다고. 회의가 끝나고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50평대 아파트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20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한 달 후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50평대. 한강이 보이는 넓은 집. 가구도 전부 새로 샀어요. 이탈리아제 소파, 독일제 침대. 거울을 봤습니다. 샤넬 원피스를 입은 제 모습. 15년 만에 저다운 삶을 되찾았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이사 축하해요. 저 지은이와 이혼 소송 중이에요. 힘들지? 라고 물으니 아들이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요.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는 거니까요. 하더라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했습니다. 저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여성창업지원재단. 매년 50명의 여성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어제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어요. 완전 달라졌다고, 여신 같다고.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것뿐이라고. 제 인생은 이제부터입니다. 120억을 숨기며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제 가치를 드러내며 살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 겁니다. 며느리처럼 10만 원이 아까운 사람이 아니라 10만 원이 절실한 사람들을 위해